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뼈에 관심 많죠. 정형외과가, 원래 정형외과라는 명칭이 영어로는 orthopedic라고 하는데, 이게 소화를 교정한다, 뭐 이런, 뜻으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골절, 연골, 관절, 우린 주로 보통 관절을 보는 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와닿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명칭을 변경을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학회 내에서 좀 돌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미국에서도 orthopedics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 보면 명칭을 변경하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뼈, 연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제 인공관절 하신 분인데 골다공증 수치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틈날 때마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옆에를 T스코어로 보고 이 빨간색이 골다공증, 이게 이제 에이지 에버리지가 되고 이게 표준 편차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 써져 있나? 이거 먼저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여기 이 정도면 이제 40세 중반 정도 되죠. 40대 중반까지는 이제 정상 수치가 우리 보통 0으로 보니까. 표준 편차 이상하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렇죠. 80세면 한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 그 그래프를 뚫었죠. 그래서 수치를 보면, 그 수치 재는 법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2레벨 이상 평균입니다. 2레벨 이상 평균의 T스코어를 기준으로 하고, 에이지 매칭이 아니라 T스코어를 기준으로 하고, 이 중에 제일 나쁜 거. 그 다음에 중심골 2개. 여기, 이 워드라고 하는 부분 제외하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점이에요. 단 여기서 한 레벨 이상 척추 수술을 해갖고 여기 뭐가 박혀있다라고 하면 그 레벨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되고. 이분은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이너스 5.1이에요. 그래프 아직 표시가 안 될 정도로 나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보면 티가 나지요. 뼈도 쉽게 가라앉고, 뼈도 좀 약해 보이고, 이건 음영차일 수도 있는데 CT 찍은 걸 보면 많이 비어있어요. 이런 데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수술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죠. 부러뜨려 먹을 거. 특히 인공관절 수술하면은 이런 데 부러지는 거는 어떻게 되는데, 위쪽 부러지거나 상당히 좀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수술해서 붙이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골다공증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골절이 있거나 골다공증 골절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자, 75세 여자 환자가 고관절이 아프다고 왔습니다. 그냥 고관절이 아프대요. 운동을 특별히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엑스레이 이렇게 처음에 언뜻 보니 다쳤나? 잠깐 삐끗했나? 이 정도 소견으로 보이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고관절 내 문제가 있나 확인도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데 문제가 있나 확인을 하다가 보니 여기가 뭐가 좀 이상해요. 그렇지? 반대쪽도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도 여기가 좀 더 잘 보이네요. 여기 콜텍스 뼈에 약간의 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이제 혹시 골다공증 치료를 오랫동안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무슨 약을 드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BP 계통약입니다. BP 계통약을 보통 경구약은 3년 맞나? 경구약이 5년인가? 경구약이 5년, 주사제는 3년. 그거는 의사 선생님별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좀 끊자. 왜? 이 BP라는 약의 그 기전 자체에 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특징은 뼈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흡수되는 걸 억제하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테오클라스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스테오클라스트 액션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은행에서 계좌 또 저기 차 있는 거 돈 쓰다 보면 은행 계좌가 줄잖아요. 우리 그 은행 계좌를 골밀도라고 표현을 하면 쓰는 걸 막는 거예요. 쓰는 걸 막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 자체가 계좌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빼서 쓰는 걸 좀, 돈 벌어오는 걸 좀 안 해도 되겠다. 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인물이 되죠. 뼈도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뼈가 올드본이 됩니다. 그래서 골절이 잘 생겨요. 네. 그런 기전으로, 물론 다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그런 기전으로 생긴 골절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양측성으로 많이 오고, 이건 특별히 부정골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insufficiency fracture라는 말을 아주 특징적으로 쓰는데, 대퇴골에 그러니까 서브트로칸터 영역이 많이 생긴다라고 돼요. 한쪽이 발생을 하면 꼭 반대쪽을 확인을 좀 해봐라라고 돼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지금 골절이 있죠. 원칙상으로는 이분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의견차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대부분 다 예방적으로 IM 네일을 좀 박았어요. 예, 안쪽에다 길게.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황당하죠. 난 잠깐 그냥 고관절이 좀 아파서 왔고 엑스레이를 봤더니 약간의 선이 가 있다는데 양쪽 다리를 다 수술해야 된다. 그것도 작은 수술도 아니고 큰 수술을 라고 하면 환자 입장에서 좀 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수술을 수긍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의사 입장에서도 야 이거 과연 이 정도 가지고 수술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러져서 오면 아 해드릴 걸 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자, 제가 이런 케이스 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 계셨는데 대부분은 수술을 안 하고 싶어 하세요. 여기 MRI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 정도 반응일 때 그러면 어떻게 다른 수술을 안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까 골다공증이랑도 연관이 돼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포스테오라고 하는 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포스테오라고 하는 약이 골다공증 치료제 중에 우리 병원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약이죠. 아까 뼈를 만들어주는 약이 있고 뼈가 흡수되는 걸 억제해주는 약이 있다고 했는데 뼈를 만들어주는 약 중에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약품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포스테오라고 하는 약을 이제 한 6개월 정도 쓸 생각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쓰면서 추가적인 골절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좀 볼 생각이고요. 제가 한 케이스 정도 이전에 포스테오로 치료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중간에 팔로업이 좀 끊겨가지고 최종 결과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들려오는 소식이 없는 거 보면 잘 낫지 않았을까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케이스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분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수술 때문에 한번 발표를 했던 환자입니다. 이분은 한 20여 년 전쯤에 10이야. 수술을 여러 번 하신 분이고 이쪽 부분이 분류압이 돼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술을 요만큼 제거를 하고 죽은 뼈를 제거하고 골반에서 떼다가 스트라폰 그래프트 해서 갖다 박았던 환자분이고요. 그 이후에 좀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래서 뼈는 이렇게 채워놨고 이렇게 채워서 고정을 해놨는데 이 피부 쪽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염증이 좀 생겼어요. 조금 깊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이후에 뼈를 빨리 붙이기 위해서 이런 경우 뼈가 안 붙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수술도 4-5번째 하시는 분이고 저한테는 물론 한 번 하셨지만 포스테오라는 약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추천드렸고 8개월 정도 썼을 거예요. 아마 8개월 정도 쓰고 나서 최종 엑스레이 팔로우를 해보면 잘 거의 붙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쪽 부분은 아직 조금 덜 합니다만 신장인 것 같고 이 정도면 뭐 사실은 크게 골절에 대해서 무리 없고 골절 통증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피부가 아직 조금 덜 나서
핀포인트로 약간 요만큼이 계속 안 덮여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고 산재 연장을 계속 하고 계신데 결론적으로 큰 줄거리는 좀 잡히는 데죠. 이런 거 보면 포스테오 치료가 굉장히 우리가 이런 환자들한테서 많이 좀 도움이 되겠구나. 우리가 좀 포스테오라는 약을 쓸 때 자신감을 갖고 추천을 해드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포스테오가 굉장히 고가거든요.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험이 지금도 여전히 안 되는데 80만 원 이상 했어요. 거의 80만 원, 90만 원 정도 해서 한 달에 쓰기가 참 어려웠죠. 근데 요새는 경쟁이 붙다 보니까 한 30만 원? 32만 5천 원? 이 정도 합니다. 하루에 만원권. 그래서 조금 쓸만해졌어요. 한번 사용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추천하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몇 케이스를 좀 이제 최근에 팔로우업을 이제 한 1, 2년 지나서 하다 보니까 꽤 괜찮은 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환자분들한테 추천을 하실 때 내가 이제 믿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약이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스테오하고 이베니티하고는 뭐 차이가 뭔가? 자,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내과 선생님이 보충 설명 한번 해주실 겁니다. 포스테오랑 이베니티까지가 오스테오 인덕션. 그 다음 나머지 약들은, 죄송합니다. 맞는 얘기긴 한데, 두 개의 약은 오스테오 블라스트를 액션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뼈를 만들어줍니다. 나머지는 뼈를 흡수를 억제된다. 프롤리아도 사실 메인 액팅은 저거예요. 골 흡수 억제제예요. 물론 그 매뉴얼에 보면 약간 뭐 골 생성 촉진제라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프롤리아까지는 흡수 억제제고 그 포스테오하고 이베니티는 골 형성 촉진제에 들어갑니다. 근데 기전이 완전히 달라요. 이베니티는 람다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인가? 하여튼 뭐 그렇고 포스테오 같은 경우는 파라사이레드 호르몬, 구갑상센 호르몬이라고 이거는 굉장히 말고 다른 직원들도 있으니까 인데 이제 사실은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사이로이드 옆에 있는 부갑상센에서 칼슘을 뼈에서 빼내는 역할을 해요. 반대 역할을 하죠. 뼈에서 칼슘을 빼다 쓰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호르몬 제제 말고 이렇게 탁 퍼서타일하게 매일 투여를 했더니 반대 액션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밝혀져 갖고 그 다음부터 쓰고 있는 호르몬 제제였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 제일 좋다. 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하신 게 그게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두 개 이제 기준은 좀 다르고 좀 다른 거네 그러니까 골 형성 촉진제 중에 이제 리셉터를 건드리는 거는 이베니티. 그 파라사이드 호르몬은 기전 자체를 아마 건드릴 거예요. 맞나요, 내과 선생님? 맞죠? 네, 제가 맞게 기억하고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다른 부분인데 내가 다음에 요즘은 이제 볼수염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할 건데 요거는 제 플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 플랜인데 요거는 이제 볼수염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요거는 볼수염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본 그 이로전도 있었거든요. 엑스레이상에서. 초기요? 예, TB야. 맨 초기 말씀. 금방 요거요. 최근에 마지막 찍은 것도 보니까 아테리오 코텍스 쪽에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거 말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요거 말고 이로전이 벌써 오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볼수염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요거는 좀 시리얼하게 좀 보여주세요. 요거는 본 그래프트 사이트가 이만큼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1호점 말씀하시는 거죠?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스킨도 거기가 문제기는 해요. 근데 이거 제 플랜입니다. 네. 제 같으면 요거를 IND 해서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열고 뭐냐면 백큐물 한 일주일 정도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백큐물 그냥 해버리시면 될 것 같고 내 생각에 이번에 뭐냐면 제가 발표할 것도 뭐냐면 볼수염 환자가 다른 병원 온 사람 여러 사람들과 영향이 있는데 열고 백큐물 하고 나중에 뭐냐면 스킨 사진 있지 않습니까? 열애 사진 보시면 여기 꼬매기 전일 거예요. 예. 요게 지금 포인트 핀포인트 비슷하게 좀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제 생각에는 뭐냐면 아까 백큐물 좀 오래 하고 나면 데브리 하고 나면 좀 사이즈가 한 1cm 조금 못하게 이펙트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옆에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플랫처럼 있지 않습니까? 트랜슬레이션 플랫처럼 그 옆에 사이드 조기를 인식을 조금만 넣어서 그래서 옆으로 저기를 먼저 막아버리고 여기를 오픈을 시켜버리면 되니까요. 이게 예.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 있을 때 보여드리는데 이 피부가 정말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꼬맸는데 요만큼이었거든요. 예. 이게 또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이거는 볼수염을 중에서 가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유념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제 다음 플랜 만약에 하게 되면 예. 스킨그라프트를 아마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백큐을 하고 하세요. 오픈을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픈을 이런 해가지고 경우를 저도 몇 번 봤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인시전 내서 네. 여기다가 스킨그라프트 하면 거의 100% 죽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거는 안 좋은 거 다 제거하고 옆에 거를 그냥 플랩체로 이게 로테이션 꼬매고? 플랩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하고 그러면 이제 이쪽 짠 자리가 이렇게 예. 비잖아요. 예. 거기는 머슬이 많이 있고 하니까 네. 거기다가 스킨그라프트 하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걸 때다가 이렇게 돌리는 아니, 거 아니. 얘기하는 거 말고요? 이게 흐르게 주시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발이나 이거 하루수 할 때도 이게 약간 이런 게 좀 핀포인트 생기면 또 답답하거든요. 할 때 뭐냐면은 여기는 제 생각에는 요거는 그냥 여기 하도 이런 거 답답 우리도 저도 항상 이런 환자들 끌고 다닌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배부리를 해서 백큐을 요 사이즈를 지키면 요만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펙트가 생기는데 그 백큐을 달아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 티슈를 한 1, 2주도 충분히 채우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이만큼 이게 이렇게 길게 그냥 로테이션 플로트 이렇게 잘라버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마진이 또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만 요렇게 넣고 요렇게 넣고 여기만 당겨서 보내버리면 돼요. 여기 공간이 써버리니까 여기는 빈 공간 있지 않습니까? 아예 비워놓고 그냥 오픈 시켜놔버려야 되거든요. 오픈 시켜놔버리면 그건 어차피 뭐냐면은 그냥 그거는 나중에 1, 2 정도 지나면서 그냥 심플로 시켜도 되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요거는 뭐 논쟁 그건 아니니까 그냥 이건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한번 보면 제가 뭐 여담으로 예. 요 피부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겨우 낫게 하는 피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째면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플랫해서 이렇게 옮기고 여기 저기 꼬매주고 김정은 원장님도 비슷한 개념으로 크게 가자는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런 경우 이게 안 땡겨오잖아요. 원래 상처가 요만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플랩을 해가지고 막 메꿨는데 끝에만 좀 된 거라 저기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뭐 더 내용이 아니니까 더 이야기는 안 나와요. 볼수염은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다음에 제가 한번 볼수염 환자 있지 않습니까? 다음 환자 제가 한번 우리가 이제 정형외과에서 제일 힘든 부분은 볼수염이니까 그 다음에 한번 오늘은 좀 다른 거 이야기합시다. 자, 하나 더. 그리고 또 비슷한 얘기로 볼수염 얘기를 하시 제 고민이 또 하나 깊어지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89세 여자 환자시고 전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입니다. 왜 가끔 휠체어 타서 거의 뭐 그런 상태로 오시는 분 계시죠. 골절 부분이 이렇게 이서 내원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번 골절 같지도 않고 마진이 그래요. 좀 마진이 좀 스켈로틱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어쨌든 오셨습니다. 한참 끌어서 어떻게 할 거냐. 방안은 두 개죠. 뭐 수술할 수 있습니다. 해서 뭐 본그라프트 하고 어쩌고 할 수 있는데 89세 제너럴 컨디션이 굉장히 푸어하다. 네. 감안을 해야겠죠.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좀 떨어졌어요. 89세, 뭐 90세 이래도 컨디션만 좋으시면 어렵지 않은데 컨디션이 굉장히 요양병원 거주하시는 분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두 가지 옵션을 드렸고 정확하게 세 가지 옵션을 드렸어요. 여기다가 정 안 되면 밑자의 본전인 마음으로 뭐 이거예요. 나사라도 몇 개 좀 박아보자. 근데 추천은 하진 않는다. 하려면은 차라리 열어서 금방 플레이트를 대는 쪽으로 수술을 가고 정 부담스러우면은 이렇게라도 고정을 합시다. 그게 안 되면은 이건 팔은 이렇게 하시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옵션을 좀 드렸거든요. 보호자분들은 수술은 안 한다. 일단 돌아가실 위험이 너무 높다. 그 아마 내 컨설팅하고 봤을 거예요, 예전에. 근데 아니었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테어를 쓰기 시작했고 거의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엑스레이가
조금씩 이제 붙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붙어가고, 물론 모양상 예쁘지는 않죠. 마지막 사진이 저번 달에 찍은 건데 거의 다 붙었습니다. 통증은 어느 정도? 통증은 없으세요. 예, 그래서 기부스 풀르고 어차피 사용량이 많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저번 달부터 기부스 풀르고 지내시고, 여기 보면 스플린트 저기가 없죠. 포스테어는 아직 쓰고 있고 이번 달까지 쓸 생각이고,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그냥 해피하게 끝날 것 같아요. 사용량이 이게 많으시고. 뭐 환자분의 골절 시점은 본인은 잘 몰라요. 모르고. 네, 전혀 모르시고. 네, 있습니다. 브레이스를 하신 하고 처음에 아니 브레이스 할 상황도 안 돼서 그냥 스플린트. 왜냐하면 스플린트가 브레이스랑 또 비슷한 점이 약간 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모션을 약간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스는 이게 무거워갖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브레이스로 인해서 또 다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도 아마 골 밀도수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이분들 간에는 뭐 그냥 스프린트를 계속 몇 달은 계속 좀 쓰시는 그렇죠. 거네요. 원래 그렇죠. 판을 좀 못 쓰신 상태고. 예, 아예 못 쓴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전혀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으시고, 불만이 없고. 오히려 요새 좀 쓴다. 이제 요 정도 쓰시거든요. 굉장히 이제 밥 먹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치료할 때 엑스레이 보고 이걸 완벽하게 고쳐야 되겠다라는 치료도 중요한데, 환자의 니드, 내가 지금 이 환자가 요구하는 정도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도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환자들은 보통 말씀을 자,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이베니티를 써서 이렇게 좋은 결과 난 적은 없나요?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1년은 안 됐는데 6개월 정도 쓰고 나서 그 BMD 팔로우업을 해본 결과 평균 0.5에서 0.6 정도 오르는 것 같아요. 이베니티가. 근데 그 예를 들어 저는 뭐냐면은 운동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펀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벤티스가 나을까요? 포스테오가 나을까요? 포스테오는 어떤가요? 포스테오가 네, 나을까요? 무조건 약은 포스테오가 더 강하기는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베니티를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 PTH가 이제 심장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PTH, 칼슘 비타민 D 대사에 관련된 PTH인데, 그 PTH 닮은 거를 써가지고 이제 본 형성에 도움을 주는데, 그럼 반대로 이제 칼슘 대사를 하고 있는 콩팥 입장에서는 포스트가 그렇게 그러니까 부작용을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서 못 쓰고 있었는데, 이베니티는 그걸 안 건드리고 그 전 단계에 이제 안티바 대응식으로 볼 형성을 도와주니까는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면은 젊은 친구한테서는 본 형성 있어서 본다고 치면은 스트레스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쌤 생각에서는 이제 뭐 키드니 펑션에 관련되어서 그 확인을 해보고 큰 무리가 없고 저 젊은 친구에도 그냥 아까 그걸 써도 되고 포테오를 좀 쓰고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고 키드니 펑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베니티 쪽으로 가고 약간 그런 식이네요. 사이로이드 펑션이 떨어진 환자나 아니면 사이로이드 뭐 떼내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포스테오를 쓰는 게 뒤에 파란살, 그러니까 그 땀을 뗄때 뒤에 이제 파란살들을 이제 예. 없어지는 애냐, 그쵸. 뭐그 관계가 있던데.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나요? 뭐 갑상선 한증증이 있어요, 부전증이 있어요,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오늘 뭐 시간상 요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골다공증 치료할 때 항상 우리가 제일 빼먹는 게 그 우리 병원 말고 다른 병원들에서도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치료를 하고 왔을 때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 중에 꼭 물어봐야 되는 게 칼슘이랑 비타민 D 복용을 하냐 안 하냐인 것 같습니다. 칼슘제랑 비타민 D 복용을 안 하고 무슨 약을 써도 잘 안 오는 거예요. 재료를 넣어줘야지, 재료가 없이 공장만 돌린다고 저기 돌아가냐라는 표현을 가끔 하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저는 하고 있고,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이제 사고 있는데 문제가 이제 칼슘 먹어서 위장장애 때문에 네, 위장장애가 많죠. 두 가지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칼슘제를 영양분 절반만 먹었는데 영양제 그래서 위장장애 때문에 못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 병원에서 쓰는 약이 하루에 2알 먹는 칼디플러스라는 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디카맥스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사나이의 영양소 정도로 그거는 조금 괜찮은 정도 나왔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위장장애 있으신 분들은 칼리 플러스를 한 달 정도 처방을 해서 한 알만 드시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틀이나 3일에 한 날 드시라고 하기도 하고, 좀 그런 방법을 쓰긴 하는데, 그래도 생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둘 중에 하나인데, 칼시피케이션 생기시는 분들은 들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명시도 돼 있고요.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이게 어떤 아까 우리가 포스테오나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다 어려운 몸이 지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포스테오 이벤트 동일한데요. 2번 이상 골절이 있어야 되고, 네, 2번 이상. BMD가 마이너스 2.5로 측정이 돼야 되고, 예. 골절도 골다공증성 골절. 골다공증 골절이 2회 이상. 네, 척추, 그 다음에 손목, 고관절. 그러니까 쓰지 말란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네, 환자들한테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베이트를 그 비급여로 예. 교회에서 많이 쓰거든요. 이거면은 그때 얼마 정도? 비급여는 이베니티 같은 경우는 싸죠. 18만 원인가? 20만 원? 뭐 엄청 비싸요. 22만 원? 포스테오는 24만 원? 포스테오는 얼마입니까? 포스테오는 32만 원이야? 28만 원이야? 근데 크게 이베니티는 한 달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달에 10몇만 원 정도 해서 비급여로 유도를 그럼 하고 포스테오는 얼마? 포스테오가 나 32만 5천 원으로 아는데? 아닌가? 일반 가격은 전에 거기 부담을 해서 8만 얼마 나와요. 예? 포스테오가? 8만 얼마 나와요. 포스테오 한 달치? 예, 한 달에 하나만 가잖아요. 이벤트 이벤트는 하나가 2개 나가니까 25만 원. 일반 가가 아니라 전에 거기 부담. 이벤트 2개 나가는 게 무슨 말이죠? 한 번 쓸 때 두 한번 쓸 때. 두 앰플을 써요? 네. 이게, 포장다니까 이거 아니야? 그건 일반 가. 근데 포피아랑 이벤트는 인정 기준이 안 될 때 전에 본인 부담으로 받으라고 하는 거는 보험 단가를 100%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보험 단가 보셔야 돼요. 22만 원? 괜찮네. 이베니티보다 더 싸나요? 이거? 이벤트는 하나 숫자가 들었는데 포장 단위가 2개 들어있고 2개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아. 더 일을 하셔야 되니까 25만 원. 그러면 이베니티가 더 비싸. 이베니티가 더 비싸구나. 둘다 우리는 일반가로 그냥 전에 맞는 거예요. 보니까 둘다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포스테오는 포스테오는 매일 맞아야 되고 펜으로 처방이 되거든요. 펜으로요. 펜으로 처방돼서 한번 누를 때마다 한 번씩 돌아요. 편의성은 야. 이베니티가 더 나아요. 보면 매일 한 번씩 맞는데 그걸 펜 하나당 한 달 쓰는 예, 비용은 비슷하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용은 비슷하고. 근데 환자들한테 비급여로 권유해보니까 의외로 또 잘 따라와요. 저번에 저도 보니까 그런 분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인데 30몇 세 분인데 그 숄더 있잖아요. 프록시마이션 프로젝트를 지금 별로 탑시다서 양쪽이 부러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러지고 가서 CT 그 MRI 찍으면 그렇게 라인 보여요. 반대쪽에 별로 탑시다 부러져가지고 부분 3, 1년에 넣어서 부분은 좀 괜찮은 거죠. 저도 젊은 분 마이너스 3.5 정도 되는데 이베니티 한 8개월 쓰고 검사를 했는데 거의 마이너스 1? 이 정도로 확 너무 오르더라고요. 좋네. 네. 그분이 그 이제 홀다운증 우리가 해서 저는 뭐 BP 쓰고 나서 안 되면은 나중에 1년 더 오거나 안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권유 그냥 해봐도 되겠네 보니까. 네, 이베니티에 대한 예, 것이 좋아서 약 자체는 원체 2개가 더 윗단계 약은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가 그렇다고 우리가 제일 좋은 약이 있으니 이것만 쓰세요는 안 되잖아요. 왜냐면 환자들의 사정도 있고. 예, 왜냐하면 BP 같은 경우는 보험이 100% 되니까 그러면 일종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꽤 부담 없이 맞을 수 있고 그러면 BP가 나쁜 약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포스테오랑 이베니티가 굉장히 좋은 무기를 하나 좀 생겨서 골다공 추출에 좋은 우리가 무기 하나 더 생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BP나 프롤리아도 좋죠.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잘 같이 사용하는 것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뭐 프롤리아나 이런 거랑 이베니티 이런 걸 같이 쓰는 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스터디가 그런 스터디는 없나요? 아니요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베니티를 먼저 쓰고 프롤리아를 쓰는 스터디, 프롤리아를 쓰고 이베니티를 쓰는 스터디, 쓸 때는 각각 하나씩 쓰고 6개월 먼저 뭐 이런 식으로 한 스터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제가 드린 레코멘데이션은 이베니티를 먼저 쓰고 프롤리아로 가는 게 효과가 제일 좋았다. 그 사용 기간은 9개월이 피크다. 그러니까 피크 벨로시티가 9개월인데
12개월까지는 올라간다. 그 이후로는 조금 떨어지더라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디스포스먼에 유지하는 용어로 그냥 DS나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디스포스먼에 아무리 오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3,000원 잘 안 올라가요. 거의 그렇게 떨어지지 네, 맞아요. 않는 거죠. 그래서 좀 좌절스럽죠. 네. 12보 되죠. 이거별로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롤리아 같은 경우는 스터디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10년 이상 써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끊지 말고 써야 된다. 프롤리아 같은 경우는 유지약으로. 우리 보통 이제 한 3년에서 5년 쓰면은 왠지 끊어야 될 것 같잖아요. 무슨 약이든 간에. 근데 프롤리아 같은 경우는 쓰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실제로 네크로시스가 저 네크로시스가 안 온다. 예. 하나 보고가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고 그런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완벽하게 데이터는 안 나온 걸로 아는데 프롤리아 10년 스터디가 아직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거의 나올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롤리아를 어딘가라면 끝까지 씁니다. 예. 프롤리아를 쓰고 각각 이베니티를 써서 이게 기전이 겹치고 이런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약인데 같이 쓰는 뭐 프롤리아를 예를 들어 쓰고 그 한 달에 이베니티 쭉 쓰다가 6개월째 또 프롤리아 쓰고 그게 어쨌든 그런 걸 쓰시려면은 우리가 뭐 약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혹시 그런 게 그런 스터디가 걸 선생님이 없나요? 쓰려면 스터디된 걸 찾아보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스터디를 한다고 하면 그게 쓰면은 문제가 될 만한 이론적 뭐가 있나요? 아닌 것 같고 효율성에 효율성. 맞아서 동시에 쓰는 걸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쪽이 맞습니다. 네. 뭐그 내과 따지면 혈압약을 6개 정말 섞는 게 도움이 많이 했을 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런 거 과하게 쓰면서까지 그 효과는 동의를 하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좋은 거는 이베너티로 끌어를 놓고 그다음에 프롤리아나 디스포스멘트로 유지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방식도 한번 고민해봐야겠네요. 너무 심한 사람들은 보니까. 저는 이제 기본 플랜은 그렇게 잡고 있고 프롤리아의 가장 큰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나 리바운드 끊으면 좀 떨어져요. 급격하게. 그래서 리바운드 안 생기려면 좀 길게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한국에서는 치료 지침이 지금 마이너스 2.5인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더 올리잖아요. 마이너스 2.0? 1.5까지 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2.4는 치료를 하나도 안 해도 되는 아주 건강한 환자고 2.6은 그렇지 않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또 금방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금 모른 척하고 더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쓰려면 아까 포스테오나 이런 거 써야겠네 보니까. 어차피 그럼 아주 좋죠. 그럼 1.5보다 좀 뭐 예를 들어 2.0이면 그때 이베니티를 본인 부담으로는 쓸 수 있나요? 그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건 어차피 그 비급여로 하기 때문에 수치와 상관없이 수치가 높아도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발 수술했는데 그 디스리스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있는 분이 있어요. 너무 이거 오랫동안 크로닉 페인이 되면 여기가 그 크로닉 페인 환자분들이 오스테오포로시스가 국소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금나면 다 정상이에요. 그런 분들 수술하면 손가락을 누르면 뼈가 푹 들어가거든요. 그런 분들 실제로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그런 부분을 권할 때는 제가 보니까 비급여 된다고 포스터나 이런 걸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 맞추는 게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